가방에 소독제나 항균, 물티슈 한 팩쯤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세균 이론이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위생에 상당히 신경을 쓰기 시작했죠. 하지만 과거에는 세균에 대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당시 의사들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오염된 공기라고 굳게 믿었어요. 따라서 특별한 복장이 발명됐죠. 의사들은 부리가 나쁜 공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고 믿었어요. 세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 방법에 대한 또 다른 이론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달콤한 냄새가 스스로를 나쁜 공기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다양한 향을 가지고 다녔어요. 또한 꽃다발도 꽤 인기가 있었어요. 많은 의사들은 꽃다발을 코에 대면 모든 나쁜 질병이 사라진다고 확신했죠. 하루 한 송이 꽃이 건강의 열쇠다. 뭐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유럽의 의사들이 입었던 의상에 대한 또 다른 재미있는 사실은 이 의상이 오늘날에도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긴 의사들이 일하는 대마 병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탈리아 베니스의 전통 카니바 의상이에요. 그런데 역사상 좋은 냄새를 풍기는 트렌드가 꽃다발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사람들이 머리에 왁스나 향수 콘을 썼어요. 소문에 따르면 이는 일종의 고대 데오드란트였는데 아마도 채취를 감추기 위한 목적이었을 거예요. 보통 가발 위에 콘을 얹고 뜨거운 이집트 태양 아래에서 콘이 녹으면 달콤한 냄새가 났을 거예요. 약 5,000년 전 이집트, 그리스 및 기타 고대 국가에서는 작은 나뭇가지를 구부려 치아 사이를 닦았어요. 일부 과학자들은 나뭇가지의 다른 쪽 끝을 날카롭게 다듬어 이쑤시개로 사용했다고 말해요. 또한 이집트인들은 입안을 상쾌하게 유지하기 위해 임시 방편으로 민트를 사용했어요. 예를 들어 파슬리나 다른 허브를 식후에 씹거나 낮 동안에 씹기도 했죠. 또한 허브와 향신료로 민트를 만들고 계피, 소나무 씨앗, 유향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모든 재료를 서로 붙이기 위해 보통 꿀을 사용했죠. 결국에는 불을 이용해 사탕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트레이드마크인 아이 메이크업 룩은 사실 이집트인들이 최초로 발명한 마스카라예요. 꿀, 그름, 물 그리고 악어똥, 섞어 사용했죠. 이집트인들은 이 미친 혼합물을 속눈썹과 눈썹에 바르고 다녔어요. 달콤한 향은 없었을지 몰라도 납이 함유된 독성 아일러와는 달리 적어도 안전하긴 했죠. 고대 세계에서는 옷의 색상이 다양하지 않았고 대부분 흰색이었어요. 화려한 색상의 옷을 입고 싶다면 곤충을 이용해 염색을 준비해야 했죠. 하지만 설탕으로 코팅된 사탕을 먹을 때마다 그 밝은 색 뒤에 딱정벌레로 만든 카민 성분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밝은 립스틱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한 고대 패션으로 돌아갑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상한 모양의 가면을 썼을 뿐만 아니라 이상한 모양의 옷도 입었어요. 블리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요. 소매가 극단적으로 긴 드레스였어요. 보통 바닥까지 내려오는 길이었는데 그런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완전히 무력했어요. 그들은 가장 간단한 작업조차 할 수 없었지만 그 소매는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손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부유하고 필요한 모든 일을 도와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상징했죠. 블리오 드레스는 11세기에서 13세기 사이에 유행했어요. 자, 여길 보세요. 끝이 매우 뾰족하고 매우 긴 이 신발은 15세기 유럽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 중 하나였어요. 이 신발은 폴란드 크라쿠프에서 디자인이 시작됐기 때문에 크라쿠프라고 불렸어요. 이 신발 모양에 어떤 의미나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저 패션을 위한 거였다고 해요. 90년대와 2000년대도 매우 길고 뾰족한 신발이 유행했으니 놀라지 마세요. 역사학자들은 크라쿠프가 그다지 편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신발에 발가락이 채워져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단단함도 형태도 전혀 없었을 거예요. 이러한 신발 몇 켤레는 아직도 남아있어요. 런던에 있는 한 신발은 발가락 부분에 이끼가 끼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이탈리아의 한 연대기 기록자에 따르면 이러한 유형의 신발은 종종 말총으로 채워져 있었다고 해요. 이 신발은 실용적이지도 않았고 유행도 금방 지나갔던 것 같네요. 밝고 선명한 색상을 좋아하시나요?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선명한 색상을 좋아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한 밝은 색상의 옷을 입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지도요. 대부분의 경우 정말 비쌌어요. 하지만 때로는 비싸기도 하고 매우 위험하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빅토리아 시대 영국에서는 병록색을 좋아했고 많은 여성들이 병록색 드레스를 갖고 싶어 했어요. 사람들은 그 색을 얻기 위해 비소를 사용했습니다. 세상에. 하지만 그 화려한 드레스는 주로 특별한 날에만 입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비소를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제한적인 노출로도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외모를 위해 당시 가장 트렌디한 색상인 밤색으로 염색하는 것이 유행이었죠. 황사는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여 검은 머리카락도 더 밝게 만들 수 있었지만 독성이 매우 강했어요. 수은은 의류에도 사용됐어요. 모자는 모피로 만들어졌고 모자 제작자들은 이 독성 금속을 사용하여 모피를 서로 붙여서 펠트를 만들었어요. 모자를 쓴 사람들은 모자가 만들어내는 유독가스를 흡입했고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죠. 이건 파스타의 한 종류가 아니라 과거의 또 다른 패션 트렌드입니다. 맛있는 파스타와는 달리 지금까지 살아남지 못했죠. 마카로니 스타일을 시도해보고 싶다면 꼭 해보세요. 18세기 중반의 사례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만큼 높은 엄청나게 과장된 가발을 쓰세요. 작은 모자로 장식하고 깃털을 얻는 것도 잊지 마세요. 가급적 줄무늬가 있는 밝은 스타킹을 착용하세요. 바지는 타이트할수록 좋습니다. 이상적으로는 레깅스처럼 입는 것이 좋지만 그 당시에는 라이크라 섬유가 없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지팡이와 세련된 매너로 멋을 더하세요. 잊을 뻔했네요. 앞으로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동안 여러분의 절묘한 스타일에 대해 조롱받을 준비를 하세요. 튜더 잉글랜드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패션 트렌드가 있었어요. 어느 날 일부 사람들은 흠잡을 데 없이 하얗고 반짝이는 미소를 만들기 위해 수천 달러를 지출하지만 튜더 잉글랜드 시대에는 부유해 보이기 위해 여성들이 일부러 치아를 검게 칠하기도 했어요. 설탕은 비싸고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설탕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어요. 설탕을 많이 먹을수록 치아가 검게 변한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고 이는 부유함을 나타내는 확실한 신호였죠. 역사학자들은 꿀을 치약으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믿고 있어요. 검은 치아만으로 진정한 튜더가 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흔들리는 봄바스트를 시도해보세요. 하지만 영국 여왕이 아닌 테디베어처럼 느껴질 거예요. 16세기에는 남녀 모두 솜, 양모, 톱밥, 양말 등 온갖 종류의 물건을 사용해 소매를 채웠어요. 팔을 강조해서 강하고 스포티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소매에 더 많은 것을 채울수록 더 강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남성들은 종아리 주변과 배까지 채워서 근육질로 보이게 하기도 했어요. 이제 목에 러프를 더하고 메탈 코르셋으로 지지해서 완벽한 몸매를 유지하면 완성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튜더예요. 19세기 미국에서는 비소가 주로 미용 목적으로 사용됐어요. 제조업체들은 비소를 웨이퍼에 첨가하면 얼굴의 결점을 없애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약속했죠. 비소를 첨가하면 피부를 맑고 창백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긴 했지만 오늘날에는 채소와 과일이 더 좋은 선택처럼 들리죠. 20세기 초만 해도 방사능 크림은 전혀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어요. 라듐이 풍부한 이 제품은 모든 주름을 없애고 사용하는 사람을 최소 20년은 젊게 만들어준다고 믿었습니다.